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주입의 고정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원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았고 평소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이 출제되어 시험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에 집중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40분의 7이라는 분수를 10의 n제곱분의 a꼴로 나타내었을 때 a와 n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10의 거듭제곱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자, 10의 n제곱은 소인수 분해하여 정리하면 2 곱하기 5의 n제곱꼴로 되겠고, 풀어주면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우선 만든 다음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40분의 7이라는 분수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고, 2와 5의 지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5의 제곱을 곱해주겠죠? 자, 정리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분의 7 곱하기 25가 되겠고, 주어진 식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곱하여 10의 세제곱 분의 175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값은 175가 되겠고 N값은 3이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두 숫자의 합인 178이 답이 되겠고,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수 11분의 5와 15분의 4를 순환소수로 표현하여 순환마디를 구하는 문제네요. 단순한 계산 문제죠. 첫 번째 11분의 5는 분자인 5를 분모 11로 나누면 됩니다. 나눗셈은 여러분이 할 줄 알죠? 자, 50 나누기 10이랑 몫이 4고, 곱하면 44, 빼면은 6이 되고, 뒤에 0을 붙입니다. 60 나누기 10이라면 몫은 5고, 역시 빼면 50이 남죠? 50 나누기 10이라면 다시 4가 되네요. 따라서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수 11분의 5는 순환마디가 4, 5가 되겠고, 두 번째 분수도 역시 나누어 보면 4 나누기 11을 해보면 됩니다. 나눌 수 없으니까 0을 쓰고 0을 붙입니다. 40 나누기 15 하면 몫은 2가 되겠죠? 30 빼면은 10이고 0을 붙입니다. 100 나누기 15 하면 얼마죠? 몫이 6이 나오겠고, 곱하면 90, 빼면은 10이 되고, 다시 한 자리 더 붙이면 100이 됩니다. 반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역시 6이 되겠고, 자, 6이 순환하네요. 그러면 따라서 두 번째 순환마디는 6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빼기 B이므로 첫 번째 순환마디 45에서 두 번째 순환마디 6을 빼면 정답은 39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주어진 분수를 더하여 간단히 하는 문제네요. 그런데 주어진 분수값이 복잡하죠? 10분의 5, 10의 제곱분의 3, 10의 세제곱분의 3, 10의 4제곱분의 3을 끝없이 더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값은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분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0분의 5는 얼마인가요? 0.5죠.
10의 제곱분의 1은 이건 소수 두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0.03. 세 번째 수인 10의 세제곱분의 3은 소수 세 자리를 뜻하죠. 유한소수고요. 0.003. 네 번째 수는 소수 네 자리수를 뜻합니다. 유한소수고요. 0.0003이 되네요. 아하, 그러면 이제 더하면 규칙이 보이죠? 5, 소수 두 자리가 3이고 세 자리도 3이고 네 자리도 3이네요. 3이 순환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 소수는 0.53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기하분수로 바꿔볼까요? 공식을 이용하면 순환마디가 한 개이기 때문에 9를 하나 쓰고 순환하지 않는 5는 0으로 가죠. 분자는 소수점을 무시하고 전체 숫자인 53에서 순환하지 않는 5를 빼줍니다. 그럼 간단히 해볼까요? 간단히 하면 90분의 53에서 5 빼면 48이 되겠고 주어진 수를 기하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약분을 해보면 무엇으로 약분되나요? 네, 6으로 약분되나요? 6, 8은 48, 6으로 약분하면 15, 15분의 8이 되네요. 따라서 두 숫자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A와 B는 A가 분자인 8이고 B가 15가 되므로 23이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4번을 푸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2의 x 더하기 2제곱과 3의 x-1제곱을 a와 b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용하여 24의 x제곱을 ab로 나타내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네, 사이가 밑이 같고 사이가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죠.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나눗셈일 때는 네, m이 크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면은 큰 수인 m에서 작은 수인 n을 빼죠. 자, 이렇게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야 할 수 있고, 자, 그럼 한번 변형해 볼까요? 첫 번째, 자, 2의 x 더하기 2제곱은 오른쪽 모양이죠. 오른쪽 모양을 왼쪽과 같이 바꿔줍니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 값을 뭐라고 했나요? a라고 했죠. 자, 그럼 주어진 등식에서 2의 x제곱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양변을 2의 제곱인 4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의 x제곱은 4분의 a로 간단히 되겠고, 마찬가지 3의 x 빼기 1제곱은 사이의 뺄셈이죠. 지수의 뺄셈은 나눗셈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3의 x제곱 나누기 3의 1제곱,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값을 b라고 놓았네요. 그럼 역시 등식에서 3의 x제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어떻게 하나요?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의 x제곱은 우변에 3을 곱하니까 3b가 되네요. 두 번째,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24의 x제곱을 간단히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밑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24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8, 3, 24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수법칙을 쓰겠습니다. 지수는 지수끼리 곱할 수가 있습니다. 2의 3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바뀌겠고요. 자, 주어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쓰나요? 2의 x제곱에 괄호치고 세제곱 3의 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에다가 같은 것을 대입하죠. 자, 2의 x제곱 뭐와 같습니까? 4분의 a와 같고 3의 x제곱은 3b와 같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4를 3번 곱하니까 4를 3번 곱한 값은 얼마인가요? 네,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을 계산하면 먼저 계수끼리 계산합니다. 64와 3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네요. 64분의 3 a세제곱, 분자는 a세제곱 b를 같이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보기를 골라보면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네,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식의 곱이 모두 같다라는 문제네요. 일단 문제를 써보면 x제곱, x세제곱, y 그 다음에 기억 위에부터 니은 x4제곱, x5제곱, y로 표현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식의 곱이 모두 같다고 했는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니은에 있는 니은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네요. 자, 혹시 여러분이 시험 중에 이 문제가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기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기억을 구할 수는 없죠. 네, 여러분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기억은 구할 수 없어요. 단, 자, 우리가 기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니은에 집중해서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것처럼 이런 대각선끼리 곱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x세제곱, y 곱하기 기억과 세로를 곱한 니은 x4제곱 기억의 곱이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뭔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양변에 기억이 있으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억을 나누어 기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정리하면 x제곱, x세제곱, y는 니은 곱하기 x4제곱이 되겠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니은이므로 우변에 있는 x4제곱을 양변에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x제곱, x세제곱, y 나누기 x4제곱이 되겠고, 계산을 해보면 x는 지수가 2와 3과 4네요. 사이에 곱셈은 더하고 나눗셈은 빼야 되겠죠. y는 한번, 따라서 정리하면은 5제곱에서 4제곱을 빼니까 1제곱이 되겠고, 이런 생략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리한 것은 xy, 그것이 바로 니은의 값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6번은 지수로 표현된 숫자들이 주었네요. 예, 5개의 숫자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서 두 번째로 큰 수 구하는 문제네요. 자, 6번 문제는 많이 어려웠었던 문제로 속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써보겠게요. 자, 크기 비교 어떻게 할까요? 네,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걸 밑을 같게 하거나 또는 지수를 같게 해야 됩니다. 자,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하는데 밑은 같게 할 수 없죠? 따라서 지수를 같게 합니다. 첫 번째, 자, 지수를 어떻게 같게 하나요? 지수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합니다. 최대 공약수 얼마인가요? 지수의 최대 공약수 60, 50, 40, 30, 20 최대 공약수 보이죠? 이거는 10이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로 같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게 해볼까요? 자, 60은 6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숫자인 3의 50제곱은 3의 5제곱의 10제곱, 4의 40제곱은 4의 4제곱의 10제곱, 5의 30제곱은 5의 3제곱의 10제곱, 6의 20제곱은 6의 제곱의 1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을 비교하면 됩니다. 밑을 2의 6제곱은 얼마인가요? 2를 6번 곱한 값 얼마죠? 네, 64가 되겠네요. 3의 5제곱, 3을 5번 곱한 값은 얼마인가요? 네, 243이네요. 자, 4를 4번 곱한 것. 4를 4번 곱한 건 2를 8번 곱한 것과 같죠? 네, 얼마일까요? 256입니다. 5를 3번 곱한 것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고요. 6을 2번 곱한 것은 36이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을 하면 자,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작을수록 작고 반대로 클수록 크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했기 때문에 자, 밑은 얘가 제일 크죠. 256이 얘가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두 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즉 답은 3의 50제곱인 네, 2번이 됩니다. 7번은 혼합 계산이네요. 복잡한 식의 계산이죠. A부터 보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나누기 4xy x제곱 y. 자, A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떨까요? 네, 지수 먼저 풀어줘야 되겠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풀어보면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자, 2를 3번 곱하면 8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 법칙을 써주면 됩니다. 지수끼리 곱하죠. x 9제곱 y 세제곱.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게요. 4x제곱 y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xy. 자, 모두 곱셈이기 때문에 한 번 해야겠습니다. 자, 부호부터 마이너스 몇 개? 2개 있으니까 플러스 생략하고요. 개수는 8과 4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해서 2와 3을 곱하면 6이 되겠네요. 자, x항 보겠습니다. x항은 분자에 9가 있고 분모에 2가 있으니까 빼고요. 역시 분자에 1은 더하죠. 지수법칙 이용했습니다. y항 볼게요. y항은 분자에 세제곱이 있고 분모에 1제곱이 있을 때 빼죠. 그다음에 다시 분자에 1제곱이 있네요. 더합니다. 정리해주면 6x 7 더하기 1이니까 8y 세제곱이 되네요. 두 번째, b값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쓰면 다음과 같군요. 역시 간단히 해주면 네, 지수부터 풉니다.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주의합니다. 3을 3번 곱하는 거예요. 3, 3은 9가 아닙니다. 3을 3번 곱하기 때문에 27. 그 다음 지수들은 곱하죠. 생략된 건 1이라 보니까 x세제곱 y 6제곱. 나눗셈은 곱셈으로 가는데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역수 구할 때 2분의 1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문자 부분도 같이 고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분자가 되기 때문에 역수로 고칠 때는 같이 내려갑니다. x제곱 y 세제곱분의 분자 2 곱하기 y 세제곱. 자, 그러면 이제 부호부터 역시 합니다. 마이너스가 몇 개? 한 개니까 홀수개니까 마이너스고요. 개수는 약분 개수 계산합니다. 27과 2밖에 없네요. 그럼 곱하면 54가 되겠고 x항은 자, 분자의 3이고 분모의 2네요. 분자가 크니까 분자 지수에서 분모 지수를 빼고요. y항은 분자 지수 6에서 분모 지수 3 빼고 다시 분자 지수 3을 더해야 되겠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4 x, y 6제곱이 되네요. a와 b를 간단히 했고 구하라고 한 것은 b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자, b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b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4 xy 6제곱이고 a는 6x 8제곱 y 세제곱이네요. 따라서 간단히 해보면 자, 약분하겠습니다. 6으로 약분되죠? 6, 9, 54 x는 네,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네요. 그러면 여기는 7이 되겠고 역시 y도 분모가 크네요. 분모의 지수 6에서 3을 빼죠. 빼니까 3이 되겠네요. 지워지겠고 남은 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9y 세제곱분의 x 7제곱이 되네요.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인가요? 네,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주어진 식을 정리하여 개수 비교하는 문제네요. 문제를 써볼까요? 자, 좌변을 간단히 하여 우변과 비교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일단 계산 문제니까 부호나 어떤 계산에서 실수 없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분배하면 셋 다 부호가 바뀌네요. 자, 그럼 동량 찾아야 되겠죠? 자, A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동류항입니다.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하여 A 빼기 2 X제곱. 자, 1차 항 봅니다. 이렇게 동류항이죠? 둘 계산하면 플러스 2X. 자, 마지막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수 비교해보면 A, B, C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네요. 자, A 빼기 2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A는 얼마인가요? 네, 2항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바로 비교가 되죠? B 값은 2고 C 값은 마이너스 6이네요. 구하라고 한 것은 A 빼기 B 더하기 C이므로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3 빼기 B 값은 2 더하기 C 값은 마이너스 6이네요. 따라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6이므로 같은 부호니까 절대값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9번은 여러 괄호가 있고 그 괄호를 간단히 하여 나타내는 문제네요. 문제가 좀 기네요. 그렇지만 뭐 하나씩 하면 어렵진 않은 문제 같아요. 대괄호까지. 네. 자, 먼저 순서부터 정리해 볼까요? 소괄호 있고, 소괄호 있죠? 그 다음에 소괄호 1번, 중괄호 있네요. 중괄호 2번, 마지막 대괄호 있죠? 대괄호 3번. 순서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a 플러스 2b. 자,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3 분배하면은 네, 마이너스 3이 6a 부호 바뀌죠? 플러스 3, 5, 15b가 되겠고 빼기 7 그대로 씁니다. 자, 소괄호 풀었고요. 소괄호 하나를 정리해주면 얼마인가요? 자, 중괄호 부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a 더하기 15b 빼기 7이 되네요. 항이 3개군요. 이제 중괄호 풀어볼까요? 중괄호 앞에 3이 있죠. 3을 분배합니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5, 15 3 곱하기 15 얼마죠? 45b 3, 7에 21 중괄호를 풀었고요. 대괄호 안에 항이 여러 개니까 동류항들 찾아 간단히 해야 되겠죠? 밑에 다시 쓰겠습니다.
동류항 계산해 보면 네 얼마죠? 마이너스 10a. 동류항 없네요. 45b. 상수함끼리 동류항이고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절대값끼리 더한다. 31. 마지막 대거로 풀면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분배하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값 동류항 3 더하기 10이니까 13A. 자, B항은 2B 빼기 45B네요. 45가 절대값이 크므로 마이너스 45에서 2 빼면 43B.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네요. 31. 따라서 주어진 답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같이 볼까요? 3x 더하기 2y를 3x 더하기 2y의 2배 한식에서 2배니까 곱하기 2 하겠죠. 식을 같이 만듭니다. 2배 한식에서 다항식 a를 빼었더니 뭐가 되었다? 2x 빼기 y 더하기 1이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 식을 만들고 a가 어떤 식인지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간단히 해볼까요? 분배하겠죠. 2, 3은 6, 6x, 2는 4, 4y가 되겠고요. 바로 먼저 풀었습니다. 자, a를 구하는 거네요. a를 구하는데 a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이 항을 마이너스 a를 이항하고 나머지 항들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우변으로 이항했지만 쓸 때는 왼쪽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6x 더하기 4y 세 항을 이항했으니까 셋 다 부호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동류항 찾아 계산하면 6 빼기 2는 4가 되겠고 y항 4 더하기 1은 5가 되겠고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4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 바로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네,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B의 조건을 구하는 문제네요. 문제부터 써볼게요. A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2X는 2X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BX 더하기 6.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뭔가요? 예, 그렇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랍니다. 1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정리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이항할까요? 자,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2x 가만히 있고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 부호가 다 바뀌네요. 오른쪽은 0. 자, 동류항들 찾아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여기서 a와 b는 상수이기 때문에, 즉 숫자이기 때문에 자, 숫자 취급하여 동류항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밑줄 친 둘이 동류항이 되겠죠. 그럼 계수끼리 계산하면 a 빼기 2 x제곱, 그 다음 x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x. 자, y항은 y랑 마이너스 2y죠. 네, 이렇게 보면 계산은 바로 되네요.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y. 마지막으로 상수항 보면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자, 그러면 1차라고 했기 때문에 요 2차는 사라져야 되겠죠? 2차항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a 빼기 2라는 것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x항은 사라지면 안 되겠죠? 자,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정리하면 a 빼기 2는 0이 돼야 되므로 a 값은 2가 돼야 되고요. 이항하여 마이너스 2 빼기 b는 0이 돼서 안 되므로 자, b 값을 이항해주면 b 값은 뭐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조건이 됩니다. 정답 찾아보면 답은 몇 번인가요? 네,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문제를 일단 써보면 다음과 같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5라고 하네요. 이랬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군요. 자, 주어진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죠. 예, 큰 어려움 없이 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x값, y값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와 5, 마이너스 2와 5를 각각 대입해주면 첫 번째 식은 곱하죠. 마이너스 숫자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5b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5b는 3 이렇게 바뀌죠. x와 항 자리에 대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보면 두 번째 식에서 바로 b값이 어렵지 않게 나오네요. 자, 이항을 해주면 5b는 5가 되므로 b값은 얼마? 네, 1입니다. 그러면 b1을 위식에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대입하면 5 곱하기 1, 5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5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빼기 5이므로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6이 같으므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값은 3이 되네요. 그래서 a와 b를 구하였고 둘을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1 답은 4가 되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문제인데 많이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일단 문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 풀 수 없죠?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자, x, y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하네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써볼까요? x, y가 절대값은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호가 다르다.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 그러면 x와 y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y는 플러스 1이겠네요.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는 플러스 2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y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 숫자들의 규칙이 뭘까요? 보이나요? 네. 더한 값이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한 값이 얼마예요? 모두 0이네요. 그죠? 즉 x와 y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식으로 x와 y의 합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자, 이 식과 주어진 식 중에서 첫 번째 식을 연립하여 x와 y를 구합니다. x와 y. 구하는 건 어렵지 않네요. y를 소구하기 위해서 양변 더하면 2x는 15, x는 2분의 15가 되겠고 다시 또 대입해주면 x자리에다가 2분의 15 더하기 y가 0이기 때문에 y값은 얼마? 네, 마이너스 2분의 15임을 알 수 있죠. 자, 구하라는 것은 a값이므로 구한 x, y를 다시 a식에 대입합니다. 분수에 분수 대입하니까 좀 식이 복잡해 보이네요. 자, 5분의 x는 5분의 1x라 쓸 수 있고 x자리에 2분의 15를 쓸 수 있겠고 3분의 y는 3분의 1y라고 쓸 수 있는데 y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5를 대입하면 다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한 값이 a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이 되네요. 5와 15 약분하면 3. 또 역시 3과 15 약분하면 5.
그럼 정리하면 첫 번째는 2분의 3,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2개니까 더하기 2분의 5, 2분의 3과 2분의 5를 더한 2분의 8 약분하여 4가 바로 A 값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4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4x 빼기 3y는 6, y는 ax 더하기 b. 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때 a와 b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 특수한 해를 갖는 거네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 뭐죠? 네, 두 식이 일치해야 됩니다. 두 방정식이 일치, 즉 완전 똑같아야 돼요. 자, 적절한 수를 곱하여 변형했을 때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하면 주어진 식은 0x 더하기 0y는 0의 꼴이 되므로 xy의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방정식은 성립하므로 xy, 즉 해는 무수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자, 요 개념을 갖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식에서 정리해주면 자, ax를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y는 b.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과 비교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있는데 y의 개수가 숫자이므로 이 y의 개수에 적당한 숫자를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므로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x, 부호가 바뀌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b.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4x 빼기 3y는 6. 자, 두 식을 비교하면 두 식이 서로 어떻다? 완전히 똑같다. 자, 그러면 일치해야 되므로 x의 개수 3a와 4는 같아야 되겠고 상수항인 마이너스 3b는 6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3으로 나누어 3분의 4고 b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주어진 식을 빼면 다 없어지죠. 자, 그러면 a와 b 합은 얼마인가요? a와 b 합은 3분의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통분해주면 자, 이렇게 바뀌겠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숫자가 크므로 마이너스 큰 숫자 6에서 작은 숫자 4를 빼면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부터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되겠네요. 예, 세 문제였습니다. 자, 15번부터 보면은 자, 어떤 수 x에 0.2 순환소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하여 0.02 순환소수를 곱하였더니 원래 답보다 10만큼 작아졌다. 어떤 수 x를 구하여라. 자, 이건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히 읽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예, 길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어떤 수를 x라고 놓았고요. 여기에 0.2 순환소수를 곱하는 것이 예, 옳은 계산이겠죠? 이걸 정답이라고 표현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자, x에다가 0.02 순환소수를 곱했네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니까 얘는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원래의 답보다 10만큼 작더라. 무엇이? 네, 오답이 정답보다 10만큼 작더라. 작으면 어떻게 하나요? 빼주죠. 네, 이렇게 등식을 만들고 오답과 정답 자리에 주어진 식을 대입합니다. x 곱하기 0.02 순환소수 x 곱하기 0.2 순환소수. 자, 계산을 해주면
순환마디 하나죠? 순환마디 하나는 9가 되겠고, 순환하지 않는 0은 0으로 가죠. 분자는 2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 0은 빼는 게 의미 없으니까 90분의 2 x. 자, 역시 순환마디 하나 9, 9분의 2죠? 9분의 2x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방정식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자,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90을 곱하면 90 곱하면 첫 번째 식은 2x, 90을 곱하면 10이 남죠? 20x 곱해줘야 됩니다. 900. 자, 계산해 볼까요? 이항하면 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90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양변에 없애주고요. 18로 나누면 되겠네요. 네, 바로 나누기 힘드니까 네, 먼저 2로 나누면 9가 되겠고 450이죠. 다시 또 9로 나누면 50이 되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x는 50. 그래서 어떤 수 x를 구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50입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이네요. 자, 첫 번째 5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5의 7제곱 연속으로 3번 곱했네요. 같은 것을. 자, 첫 번째 것은 어렵지 않죠? 자, 사이에 곱이면 지수끼리 덧셈을 합니다. 덧셈. 따라서 7을 3번 됐으니까 21제곱. 이것이 5의 a제곱이므로 a는 21이 됩니다. 두 번째 식 5의 7제곱을 몇 번 더 했나요? 5번 더 했군요. 자, 이 식은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값을 5번 더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똑같은 값을 몇 번? 5번 더한 횟수는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위와 같은 곱셈꼴이므로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지수끼리 더합니다. 따라서 5의 8제곱. 자, 이 값을 5의 b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값은 8이네요. 세 번째, 괄호가 있군요. 5의 제곱의 세제곱의 다시 4제곱입니다. 괄호에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죠. 지수끼리.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 2, 3은 6 다시 6, 4, 24와 같이 되겠고 이 값을 5의 c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c값은 24네요. 자, 구하라고 한 것은 뭔가요? a와 b와 c의 곱이네요. 21과 8과 24. 아, 숫자가 크네요. 주로 이렇게는 잘 안 내는데, 네, 선생님이 좀 짓궂네요.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네, 틀린 거 없죠? 검산해 보면, 네, 계산하겠습니다. 21 곱하기 8은 168이고요. 네, 단순한 곱셈인데, 아마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되네요. 선생님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8, 4, 32. 자, 6, 4, 24에다 3 더하니까 27. 4, 1은 4에다 2 더하니까 6. 그러면, 네, 1의 자리 곱은 끝났고요. 10의 자리 곱. 자, 2, 8은 16. 다시 한번 쓸까요? 2, 6, 12. 1 더하면 3, 13. 자, 2, 1은 2, 3이네요. 자, 더하면 얼마인가요? 2, 7 더하기 6이니까 3. 자, 더해서 4. 네, 4032가 되네요. 네. 정답은 4030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7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해 같았을 때 a 빼기 b의 값은 자, 문제가 길어서 좀 쓰는데 시간이 걸렸고
자, 이 문제가 해가 같다라는 말이 있죠? 해가 같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때 A 빼기 B 값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네요. 자, X와 Y 첫 번째 연립방정식 구할 수 없죠. A, B가 있고 두 번째도 역시 구할 수 없네요. 그러면 X와 Y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위에 거랑 두 번째 식에서 위에 거를 연립해서 X, Y를 구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X 더하기 3Y는 9,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되겠죠? 자, Y를 소거할게요. Y를 소거해서 더하면 3X는 마이너스 9, 3 나눠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얼마인가요? 3Y는 12가 되므로 Y 값은 4가 되네요. 자, XY 값 구했고, 구하라는 것은 A와 B므로, 자, 이것을 다시 A와 B가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식에 대입하겠죠?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4.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숫자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4는 B, 마이너스 3 더하기 4B는 A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 네, 가감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항을 하여 3A 더하기 B는 4가 되겠고, 자, 얘는 4B를 이항할게요. A 빼기 4B는 마이너스 3. 자, 누구 소거할까요? 네, B를 소거하도록 할게요. 덧셈 하는 게 좀 더 낫으니까. 그러면 다시 위의 식에다가 얼마? 네,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A 더하기 4B는 16. 자, 아래 식은 A 빼기 4B는 마이너스 3. 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아래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은 12 더하기 1이니까 13A. 오른쪽은 바로 13이죠. 따라서 A 값은 1이네요. 자, A가 1이니까 다시 A자리에 1을 대입하면 B 값 또한 1이 되네요. 자, A와 B가 모두 1이 나왔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B이므로 정답은 0이네요. 답 0. 네. 이상으로 가원중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정리하여 여러분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